눈을 떴을 때는 들을 수 없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어둠 속에서 내려옵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장면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당신에게 소리란 무엇인가요? 소리요? 소리는 마음의 울림? 소리는요, 연주자의 마음, 연주자의 이야기. 노래를 하는 것도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눈이 보이는 사람과 시각장애인이 전혀 차이를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매개예요. 국내 최초 새로운 소리를 찾아 나선 사람들. 누구나 다 함께 볼 수 있는 공연, 시각장애인을 위한 라이브 사운드 드라마. 최신 음향 기술과 공연 전문가들이 만나 눈을 감아야 비로소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과연 이들은 별의 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시도가 새로운 공연 문화를 개척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우 김기천입니다. 참 오랜만에 이런 연극 무대에 서보게 되는데요. 가슴이 막 떨리고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역할과 많은 작품에 출연을 해왔는데요. 오늘은 저도 처음 경험해보는 아주 특별한 공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름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라이브 사운드 드라마. 소리를 통해 마치 세상이 다 보이는 것 같은 아주 특별한 공연을 만든다는 건데요.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특별한 공연 제작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총 연출은 무대기술팀이 맡았네요. 그만큼 음향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 공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 작품을 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출발을 하지만은 진정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 기존까지는 장애인이 공연을 함으로 해서 비장애인들이 감동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그들이 감동받을 수 있게끔 비장애인 우리들이 이제 돌려줘야 되겠다. 청각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상상력을, 관객들이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상상력을 자극해서 관객들 하나하나의 심상을, 마음속의 심상을 창조해내는 거죠. 시각장애인 분들이지만 사실 그분들이 느끼는 아름다움, 그분들이 인식하는 아름다움이나 저희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그냥 아름다움은 저는 일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작품을 가장 이 작품답게 음악이 기여하게 만드는 게 사실 제 가장 큰 목표고, 큰 줄기는 드라마가 하고 여기를 이 사람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흔들어 놓고 하는 부분이 음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문을 똑똑똑 하고 이제 열게 만드는 게 음향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기존의 음향에서는 굉장히 역할이 작았다면은 이제 이번은 좀 더 적극적으로 열어달라고 콩콩콩 치는 게 되겠죠. 실감나는 연기. 극단분들이 모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것 같은데. 1919년 4월 15일 제암리 학살 사건을 다룬 내용이에요. 네, 저희 경기 도립극단이 이걸 공연으로 올렸었는데 시각장애인 분들은 공연을 보지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소리책 형식으로
공연을 전달해 드리는 작업을 한 겁니다. 지난 2013년부터 이어져 온 소리책 사업. 극단 단원들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편의 연극을 소리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공공공연장으로서 장애인들께서 극장으로 오시기 편한 게 우선적으로 오시기 편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 스스로 참여하시는 그 공연 예술 그 공급 주체로서의 활동을 또 권장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애 유형별로 장애인들께서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중에 저희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작품을 한번 이번에 마련해 보았습니다. 어떤 작품일지 기대가 됩니다. 마이크 너무 가까이 붙지 마. 그다음에 액션 취하고 그다음에 음성만 듣고도 무대를 상상할 수 있도록 대사 한마디에도 풍부한 감성을 실어냅니다. 교회에서 죽이기 위해 사람들을 모았다는 무대에 설 때와 똑같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 연습부터 제작까지 약 한 달이 걸린다네요. 시각장애인분들이 공연장을 찾으셔서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했었던 공연을 비록 오디오 형태이긴 하지만 공연의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경기도립극단 단원분들이 열정을 담아서 시각장애인분들께 선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즐겁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갈대의 나부김에도 시냇물의 흐름에도 음악이 있다는 시인 바이런의 말은 사실일까요? 눈을 감으면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바람소리와 부드러운 촉감을 통해 보이는 것 그 이상을 보게 됩니다. 소리를 담기에 가장 좋은 시간, 작품에 가장 적합한 소리를 찾기 위해 집중합니다. 수십 년 일해온 전문가들이지만 이번 작품은 녹록지 않다는데 이유가 뭘까요? 청각에만 거의 대부분 의존해서 이제 들어야 되신다라면 실제 자연의 소리와 가공된 자연의 소리는 아마 좀 구분을 쉽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인위적인 부분들을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최대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소리를 담는 게 주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작품에 늘 등장하는 해설이 이번에는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연습 시작. 해설이 아닌 대사와 배경소리, 음악만으로 극의 분위기와 상황을 전달해야 하는 거죠. 실제로 배우들이 무대에 존재한다라는 것, 그리고 연주자들도 역시 무대에 존재한다라는 것. 이제 그렇게 저희가 시각장애인 분들을 실제 공연으로의 형태에 초대하는 거는 사실 최초가 저는 맞다고 보고요. 무슨 일이에요, 아가씨? 알퐁스 도데의 섬세한 묘사가 인상적인 소설 별. 과연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일어나요. 그렇지. 거기서 그리고 뭐 하는 어려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소리를 찾는 것. 별의 소리는 순수한 언어가 닿지 않는 곳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순수한 소리가 아닐까. 심장 소리? 예. 심장의 소리가 두근두근. 이게 물론 이렇게 들리는 소리는 아니지만 내 안에 들리는 그런 심장의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별소리가 될 수도 있겠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들을 내려놓고 정말 마음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집중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캐릭터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이번 공연에 올릴 작품은 알풍스 도데의 단편소설
별입니다. 프랑스 프로망스 지방을 배경으로 주인집 아가씨를 짝사랑하는 한 양치기의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로는 별들이 마치 큰 양떼처럼 조용하고 온순하게 행진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따금 나는 그 별들 중 가장 섬세하고 가장 찬란한 별이 제 길을 잃고 내려와 내 어깨에 기대어 잠자고 있다고 상상했다. 아름다운 문장이죠. 그런데 한 번도 별을 본 적이 없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별의 소리를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소리는 세상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소리 들리시나요? 오로지 공의 소리만 듣고 공격과 수비를 펼치는데 화려한 플레이도 나옵니다. 공 안에 새로 만든 자석들이 부딪히며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 눈 감고 하는 축구 상상이 되시나요? 공 가지고 걸어가는 것도 처음엔 안 돼요. 드리블이 조금 되면 이제 그다음은 밟는 게 어렵고 또 나중에 되면 또 공 받는 것도 사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소리 듣고 공 찾아서 이렇게 가는 것도 또 공 다루는 것들이 이만큼 하기까지 아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제일 조금 극복해야 될 게 이렇게 겁이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운동을 하다 부상을 입기가 일쑤여서 가족들의 반대도 심하지만 멈출 수 없다고 합니다. 2008 패럴림픽 때 실제 경기에서 부딪혀가지고 뇌진탕을 당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도 한 7분에서 10분 정도 기억이 없어요, 사실. 그만큼 심하게 다쳤는데 이제 그만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도 또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축구 자체 이런 거에 두려움보다는 사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이제 운동을 할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축구는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역동적인 스포츠가 아닐까 싶은데요. 경기장에는 시각장애인 선수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골키퍼 중에는 멋모르고 형들을 따라 눈 감고 축구했다가 혼쭐이 난 적도 있답니다. 맨 처음에는 되겠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두 번 하다가 공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제 어디 있는지를 찾지를 못하니까 일단 형들은 공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이런 게 하는데 저희는 보던 사람이 눈을 가리고 하다 보니까 더 답답한 것도 있고 소리에 의지해야 된다는 게 의지를 해서 찾아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었어요. 서로의 눈이 되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선수들. 일반 축구 선수와 다르게 선수들에게 요구되는 점이 있을까요? 일단 선수들한테 가장 중요시하는 공을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공 소리를 잘 듣고 잘 따라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공을 잡은 다음부터 모든 플레이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 캐치 능력,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공을 갖고 움직이는.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시각도 중요하지만 청각도 참 중요하네요. 소리는 소통이죠. 소통과 대화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는데 가장 필요한 거, 소리. 그 피곤하면 자연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외로우면 친구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슬플 때는 부모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포용하는,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생활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소리입니다. 사내들에게 인기가 좋은지를 물어봤어요. 별의 소리를 찾는 작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저는 산에서 기거하는 가난한 양치기에 불구하고 얼굴 표정이나 동작이 아닌 오직 목소리를 통해 감정을 전해야 하는 배우들. 섬세한 연기 지도가 필요하겠네요. 저도 곁에서 지켜봤는데요. 무대 위에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품들을 이용해 만드는 효과음인데 이들을 폴리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강아지가 이제 알퐁소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 날 쳐다봐 달라, 뭐 내 얘기를 들어달라 할 때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짖고요. 또 알퐁소에 대해서 측은함을 느낄 때, 강아지로서 그 알퐁소의 마음에 동감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뭐 이렇게 우는 소리, 그리고 뭔가 알퐁소를 걱정하고 있을 때는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의문을 품었을 때는 뭐라고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이런 의미에서는 이렇게. 음향뿐 아니라 악기 연주도 라이브로 진행되는데 피아노, 신디사이저, 클라리넷, 바이올린이 보이네요. 목동이 아침에 이제 해가 뜨고 목동이 양떼를 부르는데 그럼 어떤 악기를 연주할까? 저는 클라리넷을 연주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알퐁소, 사실 여기서 나오는 곡에서 나오는 클라리넷은 알퐁소를 대변해요. 바이올린은 스테파네트 굉장히 이렇게 알퐁소가 자기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아주 순진무구하고 천진하고 되게 그렇잖아요. 예쁘고. 그래서 그 좀 밝고 순진하고 그런 화려한 느낌을 바이올린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뭔가 별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은 그거를 이제 신디사이저가 도와주고 있어요. 가장 심혈을 기울여 쓴 작품은 별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밤하늘을 바라볼 때 기쁨도 있고 또 그 안에 슬픔도 있고 아련함도 있고 뭐 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내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었고 이게 제 개인적 감성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분들께 특히 그날 공연 보시는 그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이게 그러니까 같이 공감할 수 있다면은 라이브로 연주되는 음악과의 호흡은 물론 훨씬 섬세한 연기가 필요한 배우들. 평소 뮤지컬과 연극의 중간 지점, 음악극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선보여 호평을 받고 있는 이용주 감독은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놓치지 않습니다. 자, 대사가 오버돼도 돼요. 오버도 되니까 충분히 길게 해주세요. 소설 속 인물들에게 대사를 부여해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작품에 활력을 더하고 있는데 배우들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 공연 자체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연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로 와닿았고 또 라이브 사운드 공연이다 보니까 다른 어떤 공연들보다도 소리 그리고 배우들이 말하는 대사의 호흡이 굉장히 진실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국내 최초 공연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제작팀. 여러분은 소리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에게 소리란 글, 텍스트, 어떤 그런 춤 그런 것들과 같이 감정 소통하는 하나의 장치이지 않을까. 저에게 소리는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수단인 것 같아요. 소통이다. 서로 간에 말을 안 해도 소리만 들어도 감정이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이 깊을수록 소리는 없다고 하죠. 여기 깊은 물이 소리 없이 흐르는 것 같이 자기 주관대로 끈기 있게 살아온 한 분이 계십니다. 슬픔, 아픔, 미래가 없음에 대한 그런 탄식 이런 것들이 음악 속에 다 묻어나는 게 지금도 멜로디를 들어봐요. 7살 때 숨바꼭질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로 인해 망막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10살 되던 2월에 이제 불빛도 못 보게 됐죠. 불빛도 못 보게 되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마지막 수술을 할 때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 눈을 하나씩 주면 안 되냐. 우리 눈 하나라도 살 수 있는데
얘 이렇게 안 보이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사냐. 그러면서 막 그 정말 통곡하시던 이제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러고 이제 완전히 그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도 안 보이는, 아예 그냥 빛이라는 게 이제 없어지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정말로 어린 때도. 처음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두운 세상에는 곧 적응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둠보다 더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할 때보다 느린데. 시각 장애인이 음악을 전공하고 교수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힘든데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는 오죽했을까요? 그래도 뜻을 굽힐 수 없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계속했어요, 제가. 음악도 선생님부터 부모님부터 하지 말라고 그런 걸 굶어가면서까지 악기를 사달라 그래서 했고, 음대를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를 음악은 취미로 하고 특수교육을 하라고 고3 때까지 레슨을 그 실기를 따로 배우게 해주시면서도 특수교육해서 학교 선생님 되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게 또 있으니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입니다. 힘들여 음악과 연주를 배웠어도 재능을 살릴 수 없는 그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07년도에 창단해서 11년간 활동해온 오케스트라인데 시각장애인 13명과 비장애인 8명 연주자로 구성되어 있는 실내 오케스트라입니다. 처음 모여서 첫 곡을 연습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건 뭐 정말 너무 가벼운 곡인데도 그때는 이 곡을 끝까지 우리가 한 번이라도 연주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스스로도 악보를 외워오면서도. 그래서 처음에 소리를 각자 내서 화음이 되고 음악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그 전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요. 지휘도 악보도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고 연주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노력밖에 없습니다. 혼자 하는 연주가 아니라 함께하는 오케스트라이기 때문에 호흡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악보를 정확히 외우고 악기와 한 몸처럼 붙어서 연습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악보를 한 손으로 읽으면서 연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외워놓고 조금씩 이제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은 뭐 악보로 또 채워 나가고 연주하면서 또 들으면서 맞춰 나가고 그러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존재하는 모든 희노애락에 관한 것들에 대한 대화, 그리고 제 자신에게 하는 말, 또 제가 하고 싶은 말, 그 모든 것들이 담을 수 있는 이게 피아노이고 그걸 통해서 나오는 게 연주인 것 같습니다. 졸업하면 진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시립교향악단이나 다른 오케스트라에 취직한다든가 레슨 한다든가 그런 길이 많이 열렸지만 솔직히 시각 장애인들한테는 그런 길이 잘 열리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많은 연주 기회도 있으니까 참 좋고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시각장애인이 택할 수 있는 직업은 별로 없습니다. 단원들 모두가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다 보니 연주를 할 수 있는 이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파시압. 그거는 크게 불러주세요. 파시압은. 다시 갈게. 똑같은데. 하나, 둘. 단원들에게 소리란 무엇일까요? 소리에 따라 감정이 달라지잖아요. 음악인 것도 막 엄청 막 시끄러운 소리면 감정이 막 우울한 것처럼 되게
감정인 것 같아요. 소리가. 소리 자체가 제가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될 수 있고 또 제가 걸어가는 데 방향도 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단서로 많이 저한테 존재하기 때문에 소리는 단순히 저의 업이나 그걸 떠나서 그냥 제 생활, 삶.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게 소리가 언어가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은 여기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상 그렇게 뭐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소리라는 거에 대해서. 별 하면 생각나는. 사실 저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아주 안 보이는 건 아니고요. 한쪽 눈이 저시력이라 사물이나 세상이 초점이 맞지 않고 좀 뿌옇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운전도 하고 연기도 하고 일상생활에는 별 무리 없이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보인다고 해서 못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다는 것은 시각뿐 아니라 다른 감각을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감각은 느끼는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보는 것 외에 만지는 것도 세상을 보는 하나의 방법인데요. 마부가 있는데 마부의 다리를 누르면 소리가 나요. 보통 미술관과 달리 여기서는 작품을 꼭 만져봐야 합니다. 네, 지금 앞에는 검은색 준절모를 쓰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고요. 코가 굉장히 높은 독일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담배를 물고 있는 상태고요. 두께뿐 아니라 입은 옷의 천과 털 장식까지 세심하게 신경 썼네요. 지금 이 그림은 베를린의 삶에 대한 애정을 잃어버린 채 거리를 걷고 있는 베를린 도시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인지 알겠습니까? 어디 원작과 비교해 볼까요? 닮은 듯 다르네요. 미술 전시를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이 그림을 만져서 감상하기 쉽도록 원작을 재해석해 만들었습니다. 다 뭔가 붓으로 칠한 것처럼 아니면 크레파스로 그냥 라인 없이 색만 칠한 것처럼 그래서 지난 2016년부터 제작하고 있다는데 동기가 궁금하네요. 처음에 시각장애를 둔 학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 달라는 저희가 의뢰를 받고 그걸로 시작을 해서 정말 시각장애인들이 미술관에 가지 않아도 명화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원작과 많이 다르지 않느냐 할 수도 있지만 소수를 위해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시각장애인의 감각은 아무래도 좀 특별한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오감을 쓰다가 사감이 되니까 그 나머지 4개의 감각이 너무 중요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지나가다가도 들리는 소리에 가만히 서서 집중하게 되고 그냥 시각적으로 보고 그냥 만져보고 아 이런 거구나라고 그냥 지나갔던 것들도 자꾸 오래 만져보게 되고. 촉각명화는 미술을 전공한 학생들의 재능 기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춤이라는
소리라는 작품이 되게 육감적으로 표현됐을 때 더 효과적인 그런 만졌을 때 훨씬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을 좀 붙여주는 거예요. 뭔가 만졌을 때 좀 더 내가 아닌 풍성하게 다른 사람의 만져서 입장에서 생각하기. 이게 하기 위해서 차별 없는 문화 활동에 대한 인식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배리어 프리 영화제는 장애인을 배려한 영화제로 9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영화 산업 내에서 관객이 단순히 자본주의 논리 안에서 생각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가, 그에 대한 반성에서 배리어 프리 영화가 시작을 했고요. 기술은 우리 삶을 더 편하고 윤택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활용해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선보이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아이고, 그 공책이 형님 보물이네? 그럼 이게 내 보물이지. 에란이 공책을 돌려받아 펼치는데 안에 음식을 만드는 방법과 함께 그림이 그려져 있다. 화면이 어두워지고 영화 제목이 뜬다. 엄마의 공책. 이렇게 소외된 계층은 어느 분야든지 다 있죠. 어느 분야든지 다 있는데 그들만이 겪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겪어가면서 함께 어깨를 겨루고 나눠가면서 그들과 함께 보통 사람들과 같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각장애인에게 소리는 자유로운 부분이겠지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전문 음악 축제가 열렸습니다. 저시력으로 조금은 볼 수 있는 김찬홍 씨. 지난 2011년에 결성된 이후 지금까지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 직장인 밴드의 리더입니다. 시각장애인들만의 음악 축제를 연 이유가 있을까요? 편견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은 시각장애인이면은 듣는 쪽에 좀 더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좀 음악을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편견들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 주위에는 음친 시각장애인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노래를 잘 듣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그냥 진짜 시각장애인 중에서 그냥 노래 음악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그냥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밴드를 할까 궁금하십니까? 앞서 만났던 오케스트라 단원들처럼 이들도 노력만이 답이었습니다. 연주와 노래만 들었을 때 이분들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생각 전혀 안 드시죠? 그냥 밴드라고 소개할 때보다 시각장애인이라고 소개하면 더 많이 와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좀 노리고요. 그다음에 왔을 때는 시각장애인인데도 잘하네 하다가 시각장애인도 음악을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다르지 않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서 저희는 사실 시각장애인이란 말을 뺀 밴드가 더 좋긴, 플라마 밴드가 좋긴 하지만.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보이는 거 맞죠? 네. 감사합니다. 1회를 2012년도에 했어요. 근데 지금 그때 4팀 나왔는데 지금까지 이름을 유지하고 살아있는 팀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시각장애인 중 밴드 활동을 하는 팀은 많지만 안타깝게도 오래 활동하는 팀은 적다고 합니다. 음악은 때로 인생의 어두움을 비춰주는 한 줄기 빛이 되기에 소리에 대한 의미는 특별합니다. 소리는 마음의 울림? 그래서 기쁠 때는 아무래도 같은 곡이라도 더 좋은 기쁜 연주가 나오고, 마음이 좀 침전해 있거나 슬프거나 하면 아무리 기쁜 노래를 연주해도 그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소리란 감동 그 자체예요. 그냥
어느 날은 이제 가만히 그냥 조용히 음악만 듣고서 눈물이 날 때가 있고 그냥 기분이 갑자기 막 좋아질 때가 있고 제가 음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음악이란 그냥 삶 자체에 녹아들어 있는 건 자연스러운 공기 같은 것 같아요. 소리 자체가 어떤 때는 음악이고. 보컬 안준영 씨는 시각장애 특수학교의 수학 선생님입니다. 평소 인터넷에 꾸준히 글을 올리고 작사를 하는 것은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 덕분에 글 쓰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사람은 화면을 보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하고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소리를 들으면서 할 수 있게 해줘야 하고 또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같은 일을 하게 하는 게 과학기술의 어떤 공정하고 건강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의료사고로 인해 지금은 전혀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됐는데요. 누구라도 그러니까 눈이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제가 느꼈던 감정과 비슷할 거예요.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고 더 이상 사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았죠. 특수학교에 입학하면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잃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직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눈만 잃었을 뿐이고 아직 내 팔도 다리도 나의 생각들도 나의 존재 의미들도 아직 충분히 남아 있구나. 과학기술의 발전이 소수자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지난 12월 3일 국제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성남시에서 공연이 있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시각장애인들이 함께하는 볼레로 공연이었는데요. 전문 무용가는 아니지만 연습을 통해 하면 된다는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안 보여도 소리로만 듣고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그냥 무대가 아니라 조명 아래에서 관객들이 있고 정말 집중도 있는 어떤 예술 작품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전통 예술팀이 있습니다. (8) 년째 팀을 맡고 있는 감독님 눈이 날카롭습니다. 연주 내용은 항상 잘 맞아요, 이제. 근데 선생님들이 서로 안 보이니까 끝나는 지점에서 악기 내리는 거, 그리고 인사하는 거. 그것만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서 맞추면 될 것 같아요. 눈이 보이지 않기에 소리를 만드는 타법과 동작을 익히는데 어려움이 컸다고 합니다. 그냥 소리라고 해서 소리를 그냥 쳐서 딱 내면 참 편한데 그 소리가 상대방한테 듣기 좋아야 되는 소리여야 되니까 그 소리를 내기가 어렵죠. 이현아 단원은 국악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출중한 실력이라고 합니다.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좀 선생님의 입 모양을 손으로 이렇게 어떤 입 모양을 하고 계신지 좀 직접 만져보기도 했고요. 선입견이 많았죠.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에게 그만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편견도 있었어요. 어떻게 노래를 하느냐 무대에서. 단원들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음악의 길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니, 방송이 안 돼. 괜찮아. 제가 안 찍어, 지금. 찍는 거 없어. SBS 나갈 방송을 이런 지나가 봤는데 이제 옛날보다 하여튼 많이 바뀌었어.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유
네, 어르신 반갑습니다. 네. 아, 왜 또 이렇게 여기까지 불렀어? 처음에 입도 뻥끗도 안 했던 친구예요. 같은 또 이렇게 좀 내성적이고 그랬는데 예술단에 오면서 이런 표현하면서 음악을 통해서 저렇게 많은 표현들을 하는 것 자체가 네, 별을 따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별 땄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건 기량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소리를 하고 있었던 건데 저는 그걸 자꾸 모아서 보여지는 소리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나다 보니까 소리는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거잖아요. 그거를 깨닫게 해준 게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저에게 소리는 힘이다. 저에게 소리는 힘이다. 아마 소리를 안 했으면 정가라는 걸 접하지 않고 제가 하지 않았으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소리는 그 판소리 가사에 색깔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울긋불긋 뭐 노란 꽃 막 이런 색깔이 나오는데 그런 색깔을 부르면서 제가 그 색을 상상할 수 있어서 마치 소리를 부르면 제가 보이는 느낌이 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소리에서 그 사람의 성격이 들리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소리는 그 사람의 성격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다?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네. 네. 그거를 제가 표현을 하자면 저 뭐 역시 휘몰이 부분에서 가장 빠르고 파워풀한 그런 쪽을 저는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연주를 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곡이 다 다르거든요.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 어떤 내 내면에 있는 나를 또 표현할 수 있는 게 소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연장에 무대가 설치됩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라이브 사운드 드라마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 시각 장애인들이 객석에 있으면서 그 객석에 있는 그 자체가 그 하나의 우리가 그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들어가자라고 했었어요. 이번 공연을 위해서 50여 개의 스피커가 설치되었습니다. Well, what happens is that with the immersive system, one thing is we can follow the actors on stage, the performers on stage. So that's one thing that the blind people all of a sudden actively
can follow. They don't hear the sound coming out of the loudspeakers, but they're actually following where the performer is on stage. 그다음에 마렐리아처럼 아름다운 외모와 죄송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신 있게. 자, 마렐리아처럼 드디어 최종 리허설. 자꾸만 반복되는 실수. 긴장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잠시 뒤에 만나보시죠. 네,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행방이 매우 궁금하군요. 굉장히 설레이면서 걱정도 많이 됩니다. 하루 남았네요. 근데 뭐 이쯤 되면은 시간이 좀만 더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또 그간 달려왔던 저희의 시간이 내일을 맞이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래도 제가 객석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 소리가 어떻게 관객분들께 전달이 될지를 지금 저는 현재 모르는 상태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하던 대로 했던 대로 하면 잘 전달이 되기만을 지금 바라는. 기도가 필요한 날이 밝았습니다.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이 공연은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반가운 얼굴도 보이네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점자로 된 작품 소개서도 준비했습니다. 세금으로서 운영되는 기관에서 민간 기획사와 차별화되는 문화 정책이나 문화 제작을 하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제는 요즘 보면 디테일에 대한 하두가 많이 이제 사회적으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문화 나눔에 대한 것도 디테일이 접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출연진들을 각각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공연. 아저씨, 축구를 함부로 그렇게 겨누면 눈을 감아도 느껴지는 간절한 기도. 반짝이는 별들 앞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소리가 들리나요? 아직 완벽한 소리가 아닐지 몰라도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변화된 세상을 만들겠지요. 별이 쏟아지는 소리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소리가 아니니까 그냥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하고 그렇게 음악이나 어떤 이렇게 배경 소리로 대략 표현을 한 게 그냥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피커로 말하면 앞에서부터 위로 해서 천장으로 해서 몰아가는 소리가 신선하긴 했어요. 제가 가치 있는 일에 동조한 것 같아서 제가 가치 있는 일을 한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뿌듯해요. 시각장애인 사운드 드라마 같은 이런 장애인들 차별을 없애고 또 장애인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드라마 제작과 보급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민선 7기 경기도정의 슬로건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인 것처럼 보다 더 많은 우리 주변에 소외되거나 좀 배려를 해야 될 집단과 계층과 대상에 대해서 저희 공공극장 또한 무엇보다 많은 노력과 열정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향후에 경기도 문화의 날을 중심으로 해서 또 꼭 문화의 날이 아니더라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도 보다 많은 작품이나 그것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별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을까? 별의 소리를 찾는 사람들의 고민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었던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뭐냐고 나에게 물어온다. 그럴 때마다 나는 시력은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알퐁소에게는 스테파네토 아가씨가 별이었고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그들이 연주하는 소리가 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별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 별이 무엇이든 영원히 반짝이길 기원해 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연이라고 해서 시작했지만 실은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움직이지만 하늘에 반짝이는 별보다도 별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별의 소리를 찾아가는 길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둠 속 새겨지는 무수한 별들 중에 당신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요?